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고점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도 한층 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도 10년 동안의 강세장이 이어졌으면 이제 하락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락론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이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말이 틀리고 맞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흥미로운 자료들, 좀 재미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케이프 지수라고 하는 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고안한 지표입니다. 일종의 PE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본 PER이죠. PER 가운데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번 돈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해서 그럼 주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의 주가 배수를 살펴본 거예요. 일종의 PER인데 좀 길게 살펴본 P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케이프 지수가 30을 넘어서게 되면은 30 정도가 되면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30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30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었냐? 과거에 이제 대공황을 불러일으켰었던 그 대폭락 사태가 있었죠. 바로 블랙 먼데이라는 단어를 탄생하게 만들었었던 1929년 10월 28일. 그때가 바로 이 케이프 지수가 30이었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닷컴 버블도 굉장한 버블이 있었다고 생각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때는 거의 45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때인데 30 정도가 됐고 미국 지수가 이만큼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닷컴 버블 직전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30이라는 고평가 수준을 넘어서도 거의 3년 가까이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거품이 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건 이겁니다. 비슷한 건데요. 기업의 이익은 주가를 따라간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시기에는요. 기업의 이익이 느는 것에 비해서 지금 검은색 점선이 바로 기업의 이익이고요. 빨간색 선이 주가인데 기업의 이익이 느는 것에 비해서 뭔가 기대감이 더 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시기점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뭔가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잘 올라가지 않지만 기업의 이익이 먼저 올라가다가 결국 주가가 그 이익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시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업의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가 됐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하락론자들처럼 이제 이익을 따라서 주가는 내려올 거야라는 시나리오도 쓸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조화돼서 그 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 표도 한번 살펴보면 하락론자들 가운데 10년 주기설을 강조하시는 분들 혹은 10년 주기설에 매몰되어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강세장 기록을 아직 깨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강세장은 바로 예전에 4,500일 정도를 이끌어갔었던 강세장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2위입니다. 한 3,885일 정도 강세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물론 이 기록을 깨지 말란 법이 없겠죠. 그렇다고 이 기록까지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 다음 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난 70년 동안 매일매일 주가 상승과 하락을 평균을 내본 겁니다. 1월 2일에는 주가가 70년 동안 평균적으로 올랐나 내렸나, 뭐 혹은 10월 10일에는 지난 70년 동안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건데 그렇다면 1년 가운데 가장 주가 상승률이 컸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10월 28일 이었습니다. 10월 28일이 70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0.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28일이 어떤 날이었었죠?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대공황을 불러왔었던 주가 대폭락 사태가 있었던 게 바로 1929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인 통계를 근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승론도 주장하고 하락론도 주장하지만 역사적인 통계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올해 S&P 500의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수의 흐름에다가 FOMC가 열렸던 날의 그 시점을 좀 대입을 해봤는데 FOMC가 열리면 그 이후에 몇 주 동안 주가가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장이 기다리던 금리 인하했었던 이 시점 마지막 두 번의 이 FOMC 이후에는 훨씬 더 가파른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주 지적되고 있었던 연준과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 존재를 할 거고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FOMC가 열리는 이 시점마다 뭔가 우연찮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안 좋은 이슈가 터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은 상승론자들만의 자료도 아니고요. 하락론자들만의 자료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이제 섞어나 봤는데 결국 이게 상승론을 뒷받침하기에도 좋은 자료이기도 하고요. 하락론을 뒷받침하기에도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상승론자들과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붙어 있다는 건데 결국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아니면 옆으로 기든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필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 한쪽으로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시장인 거고 결국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기처럼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